자, 이번 시간에는 4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선생님은 마음대로 막 풀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최대한 전체적으로 다 풀 텐데, 조금 쉬운 문제는 최대한 좀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에 문제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자, 1번부터 보면, 1번 문제가, 보자. A는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B는 x제곱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빼기 y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A-B. 자, 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보면, A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3xy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y 빼기 y제곱이라고 주면서, 자, x제곱 동량 계산을 해버리니까 x제곱 나올 거고, xy 동량 계산하면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지막에 y제곱 없기 때문에 계산하면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정답 4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는데, 두 번째 문제는 엄청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자, 1 플러스 i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그냥 잠깐 해보면, 자, 우리가 i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복소수 배울 때 했던 내용인데, 자, i 그 다음에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i를 제곱근 마이너스 1이다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해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 있는 거 여기에다가 양면에 곱하기 i를 해버리면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곱하기 i를 해버리면 i 4제곱은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면서 i 제곱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결국 i 4제곱이 1이 됩니다. 그래서 i 4제곱은 1. 자, 그러면 i 4제곱이 1이니까 여기도 양변에다가 곱하기 i를 해버리면 i 5제곱은 얼마가 된다?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i는 i의 5제곱이랑 같을 거고,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 이런 모양으로 같으면서, 자, 얘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i의 4n 빼기 3, 4n 빼기 2, 4n 빼기 1, 4n 그냥 4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i 제곱이라는 건 어디있다? i 제곱 여기 있기 때문에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1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얼마가 된다? 0이다라고 몇 번?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는데, 자, 3번 문제. 자, 부등식 정리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등식 내용을 보는데, 부등식에서 어떤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내용,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얘는 거의 자동입니다.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얘는 x는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등호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또는 x가 a보다는 크다라고 고치면서 또 여기 밑에다가 분모가 들어간다면 분모를 붙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바로 풀이를 해보면 3번에 자 절대값 x 빼기 2 얘가 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 모양이죠? 얘가 여기 있는 1번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모양을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3 x 빼기 2 3 따라서 x 범위는 마이너스 1 x 5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답은 정수 x의 개수이기 때문에 x의 개수 여기서 살리면 0, 1, 2, 3, 4 몇 개가 나온다? 5개 해서 정답 3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는데, 자, 4번 문제는,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랑,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1.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만난다, 지금? 얘들 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직. 자, 그러면 직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 기울기 곱이 얼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직선 방정식의 기울기가 얘 기울기 마이너스 2, 얘 기울기 a라고 했을 때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얼마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a값 얼마? 2분의 1이다라고 잡아서 정답 4번이라고 주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함수를 잠깐만 그려볼게요. 함수를 한 번만 잠깐 그려보면 5번은 자, 어떤 함수 정의역 x에 대해서 1, 3, 5, 7, 9, 1, 3, 5, 7, 9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공역 1, 3, 5, 7, 9 라고 얘기하는 두 집합에 대해서 함수 f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함수 f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들이 5, 7, 9 그 다음에 1, 3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f5 더하기 f 합성함수 f9를 찾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보면 f5 자, 이 5라는 원소가 함수 f에 의해서 운동한다 9로 가버린다. 그래서 얘 값은 얼마? 9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f9를 보겠습니다. f9는 자, 9라는 원소가 함수 f를 타고 가서 3이 나옵니다. 3.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f9가 얼마나 된다? 3이 되기 때문에 다시 어디에서 3을 타고 함수 f를 이용해서 가버리면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7이라고 주면서 따라서 결과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자, 다음 2차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얘를 x 더하기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6이라는 요 2차식을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우리는 여기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라고 해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이 나머지를 구해달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얘를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얼마가 돼버리면 된다? 0이 돼버리면 됩니다.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에 얼마 넣어주면 된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2 넣어버리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6는
나머지가 돼서 따라서 나머지 4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그려서 풀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푸는데, 자, 다음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을 찍고 B라는 점을 찍는데, 자, 지금 A라는 점의 특징은 0,A로서 Y to B를 움직이는 점 A가 될 거고, B라는 점은 6,0이기 때문에 B 찍어준 다음에 6,0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때 선분 A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그냥 보면 얘는 그냥 보면 자 B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한번 찾아볼 텐데 A라는 점을 어디다 주냐면 그림상 요쯤에 A라고 주면서 A, 0이라고 주고 자 이때 여기 있는 A, B를 이은 선분인데 이때 요 점, 이 내분점이 어떤 점이다? 1대 2로 내분되어 있는 점입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여기는 이 A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자 요거를 제가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좌표가 6이기 때문에 길이가 6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쪼개보면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도 B가 1대 2가 될 겁니다. 얘도 1대 2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6이라는 이 길이를 1, 2, 3등분 했을 때 하나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는 우리가 얼마나 된다? 3등분 했을 때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우리가 2,0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직선의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자 여기 x 좌표가 지금 2라고 줬으니까 2 내려가서 대입하면 자동으로 여기 좌표 얼마가 된다?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요점의 좌표 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여기는 이 a 값을 원합니다. 얘도 지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1대 2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얘도 1대 이 길이 얼마 된다? 2가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게 2대 1인데 길이가 벌써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길이가 얼마? 2. 그럼 자동으로 이 길이는 얼마 된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떨어져 버리면 A 값은 얼마 된다?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보면서 정답 3번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칠판 잠깐만 보면 이게 고등학교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얘가 m 대 n이 되면 여기에서 수선에 발을 내리고 발을 내렸을 때 얘도 m 대 n이 된다. 얘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발을 내리고 수선에 발을 내리는 y축에다가 얘도 m 대 n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지금 눈으로 풀어버렸는데 물론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됩니다.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는데 공식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자 그냥 그림 눈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자 다음 곡선 y는 2x되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8 얘랑 y는 x 플러스 12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교점에 x좌표 얘를 알파라고 주고 얘를 베타라고 줬을 때 이때 x좌표의 곱 즉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a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봐야 되는 사실은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두 그래프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얘를 연립했을 때 두 개씩을 이때 요 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된다. 요 사실이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를 이해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 이때 두 분을 역시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자, 여기 지금 주어진 식이 있는데 얘가 뭘 뜻하냐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두근의 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자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면서 자 그래서 여기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4를 놓고 계산을 하면 a 값은 4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a 값 4이기 때문에 2번 이렇게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집합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지금 집합 A가 1, 2, 3, 4라고 주어졌고 이때 B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조건이 B 차집합 A 얘가 5랑 6을 원소로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B의 원소 합이 12라고 했을 때 A-B 야의 값을 구해달라. 요게 지금 A 차집합 B 야의 원소의 합 자 그럼 요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집합 A랑 B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일단 보면 B 차집합 A 요 집합이 의미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5랑 6을 넣어버리면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 4는 어디 들어가냐면 1, 2, 3, 4는 요 두 군데 중에 들어가는데 이때 원소의 B 원소의 합이 얼마? 12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5, 6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지 합이 12가 된다? 1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원소 2, 3, 4는 여기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자, A, B 이 부분이 어디죠 지금? A 차집합 B 이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의 합을 찾아라. 따라서 얼마? 9라고 쓰면서 정답 5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를 이렇게 써놨는데 자 다음 좌변과 우변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다가 0, 1, 2, 3, 4 아무 숫자나 대입을 해도 어떻게 된다? 성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한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자 먼저 P, A-B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A, B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A, B를 편하게 구하냐면 앞에 있는 요 식이 얼마가 되면 된다? 이 식이
0이 돼버리면 뒤에 있는 a랑 b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식을 0이 되게 해주는 값,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값을 찾아보면 x에다 얼마 대입해준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줍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좌변 0은 마이너스 1 때문에 0 없어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면서 a랑 b 값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하나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x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를 대입한다? 1을 대입합니다. x는 1을 대입을 해주면, 자, x에다 1 넣어줍니다. 1 대입하면 좌변 6은 1 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되면서 두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a랑 b의 값이 같고 a 플러스 b가 6이 되니까 두 개를 아마 연립을 해보면, 연립을 하면 a랑 b랑 같아서 두 개 값이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이 나오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에다가 p a-b인데 이 값이 결국 얼마란 얘기? 대입을 하면 p 0을 구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0을 구해달라 이 얘기니까, 자, 그럼 원래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0을 대입하면 0 넣어서 없어질 거고, 0은 0 나오니까 1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p요 0 대입하니까 플러스 b가 나와서 p 0은 b라고 나오는데 b 값 얼마? 3 따라서 p 0의 값 얼마를 잡아준다? 3이기 때문에 3번을 답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일단 얘도 그림부터 살짝 그려보면, 자, 11번 문제. 자, 다음 좌표 평면 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때 원 위에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 적선이 0,3을 지난다. 자, 원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 1, 반지름 1이라고 주어집니다. 이때, 자, 접선을 하나 껐을 때, 이때 이 점을 P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요 값이 0,3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이 점 P에 뭘 구해달라? X좌표를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A, B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 텐데, 자, 좀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점 P는 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 위의 점입니다. 그러면 a, b를 요 식에 대입하면 성립을 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라고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요거를 첫 번째 식으로 만들고, 자, 두 번째 식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선생님 먼저 기억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썼었냐면 여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원 위에 점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x가 두 번 곱해져 있습니다. 두 번.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 제곱인데 이때 x, y에다가 얘를 대입해 줍니다. 한 개씩.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위에
여기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x 곱하기 x, y 곱하기 y 한 개씩 대입을 해버리면 ax 플러스 by ax 플러스 by는 얼마가 된다? 1이다라고 잡아줍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는 1인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지금? 0,3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나는 점이 0,3이기 때문에 자, 이 0,3을 다시 대입을 해줍니다. x에다가 0, y에다가 3을 대입을 해버리니까 결국 3b는 1이 나오면서 b값은 3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b값이 3분의 1이니까 이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a제곱은 9분의 8 나오면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라고 나오는데 1, 4분면 위에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a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 값 찾으면 따라서 a는 3분의 2 루트 2라고 쓰면서 정답 5번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다음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P가 자, 조건 P입니다. 그 다음에 Q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서 자, 그 밑에 조건이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not P가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건들을 조금 정리를 할 건데 일단 not P부터 봅니다. not P 자, 나피부터 보면 자, 나피 얘를 부정을 해버리면 나피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 q를 한번 보는데 요 식은 우리가 2차식으로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2차 부등식입니다. 풀이를 해버리면 Q는 마이너스 1 X 2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Q를 지금 잡았고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 봅니다. 필요 조건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보면서 얘를 집합의 관계로 본다면 Q가 나피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Q가 나피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보면 Q 먼저 봅니다. Q 자, Q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고 Q가 주어졌고 자, 이때 Q가 나피 노란색 안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줘야 되냐면 5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들어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해줘야지만 필요 조건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를 보면 그래서 A 값은 2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최소값 묻고 있는 A의 최소값 얼마? A의 최소값은 2라고 얘기를 하고 정답 5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필요 조건이 잘못 봐서 저는 틀렸습니다.